이 금속판도 원자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 금속판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면 중성 상태의 원자가 튀어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야. 근데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게 나타났냐면 이런 게 나타났어. 이 음극선이 만약에 어떤 이런 중성 상태의 입자라고 한다면 자석에 휘어질 이유가 있니 없니? 자석에 휘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석에 휘어집니다. 이상하다. 하나 더 실험한 게 바로 밑에 있는 이 실험이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고 또 음극선을 쐈더니 음극선이 어느 방향으로 휜다? 플러스 방향으로 휘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라는 걸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이면서 또 뭘 가진다는 걸 확인하냐면 위에 있는 바람개비 실험을 통해서 이 음극선을 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건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그냥 빛이라면 빛을 쏜다고 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바람개비를 놔두고 빛을 막 쏜다고 바람개비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 빛이 아니구나. 빛이 아니고 질량을 가진 마이너스를 띤 그런 입자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되고 이것에다가 전자라는 이름을 붙이죠. 알아낸 게 보다 전자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전자의 존재를 밝혀낸 게 바로 이 음극선 실험이고요. 톰슨의 실험으로 알아내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항상 어때야 돼? 중성이어야 합니다. 원자는 항상 중성이어야 해. 근데 그 안에 전자가 들어있어? 그렇다면은 그 전자의 마이너스 힘을 중화시킬 만한 플러스의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겠니? 처음에는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플러스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 톰슨의 모형을 그래서 전자가 떠있다 그래서 전자 바다 모형 또는 푸딩 모형 이렇게 불러줘요. 자,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이제 전자를 밝혀내게 되고요. 톰슨 밑으로 구름대같이 제자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천재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천재 과학자 러더퍼드에 의해서 또 하나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봅시다. 이 녀석은 바로 이 실험입니다. 자, 러더퍼드는 뭘 준비하냐면 이렇게 금박을 준비해. 금박을 준비하고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쏩니다.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이거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자, 이게 스승님이잖아.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면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힘이 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알파 입자를 쏘는데 자, 기억해야 돼. 알파 입자의 정체는 뭐냐면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난 4라는 질량을 가진 녀석을 빵 쏘는 거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진 놈을 빵 쏘는 겁니다. 강의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종이에다가 대포를 빵 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러더퍼드는 어떻게 예상했어? 당연히 다 뚫고 지나갈 것이다. 종이에 대포를 쐈는데 당연히 다 뚫고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빵! 반대로 튕겨 나오거나 엄청난 각도로 꺾이거나 그치? 엄청나게 빵 꺾이거나 반대로 튕겨 나오는 것도 있었어. 종이에다 대포를 쐈는데 반대로 튕겨 나오는 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 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예상값입니다. 예상. 플러스가 너덜너덜. 이것은 전자들이고요.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으니까 플러스 힘이 강하지 않아서 아주 무거운 플러스를 빵 쏘면,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를 빵 쏘면 대부분 다 그냥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거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밑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튕겨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꺾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어땠을 때 강하게 튕기거나 반대로 꺾여 나오냐면 원자의 중심 방향으로 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플러스는 너덜너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뭉쳐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실험입니다. 뭘 발견했다? 원자에 뭐가 있다?
핵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으로 러더포드가 제시를 하게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모형이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러더포드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양성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알아냅니다. 러더포드가 이제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정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내고요. 헬륨을 이용해서,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헬륨의 질량을 재, 그리고 수소의 질량을 잽니다. 수소 원자가 1번이잖아. 수소는 질량이 1로 관측이 돼요. 오케이. 수소는 질량이 1이야.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헬륨은 양성자가 2개니까 질량이 2겠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질량을 재보니까 얼마였어? 4가 나오는 겁니다. 질량이 이게 4가 나와. 이유가 뭐야? 중성자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예측한 겁니다.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는 띄지 않지만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러더포드가 한 업적이 첫 번째 원자 핵도 발견을 하고 두 번째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두 예측한다? 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닌데 예측까지 한 게 러더포드의 어떤 업적이라 보면 돼요. 예측합니다. 나중에 러시아의 과학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의 존재를 아주 마지막에 밝혀내게 돼요. 중성자가 마지막에 밝혀진 이유도 가끔 물어봅니다. 중성자는 왜 맨 마지막에 원자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 중에 왜 가장 꼴찌에 발견하게 되었을까? 전기를 안 띠니까 성질이 불분명하잖아.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로 그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원자의 구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문제로 내니까 흐름을 좀 잘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데, 이 표를 좀 봐봐요. 표.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복습 차원으로.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크잖아. 거의 둘의 질량이 비슷합니다. 거의 상대적 질량이 1로 비슷한데 둘 중에 누가 또 살짝 무거워? 7사 무거워요?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요. 살짝 무겁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테지만 중성자가 좀 살짝 무겁지만 상대적으로는 거의 1에 가깝다는 거고, 전자의 질량은 얘를 1로 봤을 때 얼마다? 1837분의 1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거의 뭐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원자의 질량에서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정도로 너무 가볍다는 거. 그래서 아까 헬륨의 질량을 재면, 자,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원자의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양성자 수죠. 양성자의 개수가 2개란 뜻이야. 근데 질량수가 4야. 질량수가 4라는 건 중성자가 몇 개 있다? 중성자도 2개 있다.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 있다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자는 빠졌지. 전자의 질량은 여기서 생각하지도 않잖아. 헬륨의 질량은 4라고만 말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이미 무시했어요. 이미 무시한 겁니다. 자, 전하량은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실제 전하량은 요따구로 써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에도 플러스 1의 전하량은 이만큼이다라고 주고요. 나한테 준 전하량을 주고서 이거로 나누면은 몇 플러스인지를 알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하니까 양성자가 만약에 두 개 있다면 모두 두 개 있어야 돼.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역시 두 개가 있어야 중성이 될 거 아니야?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그래서 양성자 수이자 전자의 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원자 번호를 딱 보는 순간 아, 전자가 두 개 있네. 원자 번호 10번이야. 아, 전자 10개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질량수라는 개념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해서 다시 쓰지만 왼쪽 윗부분에 그 질량수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는 4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질량하고 좀 다르죠. 실제 질량은 아니야. 그냥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문제!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거든. 시켜봐야지. 근데 질량수는 235란 말이야?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 양성자 몇 개 있다? 92개 있다. 전자 몇 개 있다? 92개 있다. 중성자 몇 개 있다? 이게 양성자, 중성자 합친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옵니다. 143개의 중성자가 있는 거예요. 양성자 92개인데 중성자 143개지. 1대1이 아니지. 1대1보다 훨씬 더 많죠. 최대 1.5배까지 중성자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중성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붙여주게 도와주는데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케이. 자, 이제 동위원소 얘기를 좀 할 건데 동위원소는 봐봐. 이걸 수소의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의 개념이 뭐냐면 동위원소는 다 수소야. 예를 들어 수소야.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인데 다 수소니까 성질이 똑같아. 수소니까 성질이 똑같은데 무게가 조금씩 달라. 질량이 다릅니다. 이 관계를, 이 셋의 관계를 얘네는 동위원소들이에요. 동위원소 관계예요라고 말하는 거야. 봐봐. 이 수소 봐봐. 그냥 수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 번호 1번. 근데 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예요. 그죠? 그럼 질량이 얼마야? 1이죠. 질량이. 그래서 질량수가 1이죠. 질량수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11. 그죠? 보이죠? 11. 11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무거워질 뿐 성질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 왜?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성질을 결정하거든? 원자과 전자의 개수 하나잖아. 그치?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니까 중성자 하나가 더 붙었다 해서 중성자 하나가 더 붙었다고 해서 크게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좀 무거워지죠. 좀 무거워집니다. 질량이 2로 무거워져.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쓴 거야. 보이네? 이것도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해요. 몇 프로 안 되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수소하고 이 좀 무거운 수소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위원소의 관계이다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관계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어떻다?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질량이 다르죠.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어디 써있을 거예요.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3번에 나오겠죠?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되어있죠? 이 질량이 결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질량이 크다는 건 만유인력이라는 인력도 커집니다.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이 둘을 떼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끓는 점이 높아져요.
즉 수소에 끓는 점, 이 녀석으로 만든 수소들에게 끓는 점은 뭐 마이너스 뭐 200도라고 친다면 중수소들을 이게 끓이려면요 마이너스 한 100도 정도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분자간의 인력이 세지니까. 왜? 질량이 더 무거우니까 만유인력이 세기 때문에 이걸 떼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게가 달라지면 끓는 점, 녹는 점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하지만 끓는 점, 녹는 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들어. 끓는 점, 녹는 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바뀐 건 아니야. 착각하기 쉬워요. 야! 중수소로 만들었더니 얘 끓는 점 높아지고 막 녹는 점 높아졌어. 그치? 얘 그 화학적 성질이 바뀐 거 아니야? 왠지 그런 거 같잖아. 그치?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 원자과 전자 수가 결정을 하고 원자과 전자 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화학적 성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삼중수소란 녀석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중성원자 하나를 더 붙인 거거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얘를 H, 수소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중수소잖아. 좀 무겁죠. 그래서 얘는 뭐 D, 두 개라서 D라고 쓰면 트리, T라고 씁니다. 세 개, 트리, D, 그죠? 하나. 그래서 얘로 만든 물을 H2O라고 하고요. 얘로 만든 물을 D2O라고 하고 얘로 만든 물을 T2O라고 해요. T2O. H2O는 들어봤잖아. D2O 처음 들어보죠? D2O는 중수소를 가지고 만든 물. 이거를 이름하여 중수라고 해요. 중수. 얘는 좀 가볍죠? 가벼운 물을 경수라고 해요. 경수. 좀 원자력 발전소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수로라는 게 있고 중수로라는 게 있거든요. 뭐 북한의 경수로를 사찰했다. 뭐 중수로 사찰했다. 아무도 모르면 이런 이야기야. 이거로 만든 물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따로 이거로 물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뭐 이름은 없습니다. T2O라는 것도 만들 수는 있겠죠, 인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동위원소를 이제 고려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들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를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수소의 동위원소는 몇 개이냐? 잘 들어. 수소의 동위원소는 몇 개이냐? 착각하기 쉬운 게 수소가 있고 내 동위원소들 쟤하고 쟤가 있어 두 개인가? 이러면 안 돼요. 수소의 동위원소는 수소를 딱 놓고 수소의 동위원소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이래. 개수 셀 때 수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몇 개 있어? 저 세 가지요. 이렇게. 세 가지. 동위원소는 세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라 그래서 수소를 놔두고 수소 친구들 이렇게 세는 게 아니야. 수소를 포함해서 센다는 거 중요합니다. 수소의 동위원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도 꼭 두 가지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수소의 동위원소 몇 가지입니까? 친구가 두 명이니까 두 개. 이러면 안 돼요. 수소의 동위원소 세 가지입니다. 산소의 동위원소 몇 가지? 얘도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염소의 동위원소 두 가지고요. 탄소의 동위원소 두 가지입니다. 그때 얘가 좀 더 무거운 거 보여요?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보이죠? 얘가 좀 더 무거운 거 보이죠?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거 보이죠? 무거워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내가 염소,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의 원자량을 정할 거예요. 원자량. 그때 원자량을 그냥 34라고 하면 될까? 36짜리도 있잖아. 어떡하죠? 평균을 냈어. 평균을 낸다고 해서 34와 36의 평균 35입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뭘 고려해줘야 돼?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얘가 좀 더 많으니까 아마 34에 가깝지 않을까? 그치? 34짜리가 훨씬 많으니까 34에 가깝지 않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법이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겁니다.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아까 34짜리하고 36짜리가 있었는데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얘가 몇 프로? 75.76%. 얘는 24.24%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야? 35.5점. 35.5입니다. 34와 36 중에서 어디 가깝다? 34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반자른 건 아니죠? 좀 많으니까. 자, 자료 분석 문제 밑에 봐봐요. 자료를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세요.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의 수다. 이 A, B, C, D가 원자인지 이온인지 몰라. 그 상태에서 내가 먼저 이게 원자인지 이온인지 먼저 판단해야 돼. 뭘 가지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가지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으면요. 중성이죠. 원자입니다. 원자. 그죠? 근데 양성자수, 전자수가 다르면요. 플러스 이온이거나 마이너스 이온이겠죠. 그거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A 봐봐. A 같은 경우는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 똑같네. 그럼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네. 원자 번호 몇 번? 8번이네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아, 이 자식. 산소네, 산소. 이렇게 찾아내요. 산소네. B는요, 양성자 8개인데, 전자도 8, 얘도 원자네. 원자네. 원자 번호 8번. 얘도 산소네. 근데 중성자 수가 둘이 다르죠. 그러므로 A와 B는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A, B는 동위원소 관계구나. C는 원자 번호 8번 맞는데, 얘는 전자가 10개요. 우와! 전자가 훨씬 더 많네. 전자 2개를 공급받아서 뭐 된 거야? 이게 바로 이온이 됩니다. 이온. 이온은 전기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정이 띄죠? 산소 2-라고 하는 이온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은 똑같지만 이온이죠. 이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D는 어때요? D는 양성자 10개에 전자 10개네요. 얘는 원자네요. 원자인데 원자 번호 몇 번? 10번. 네온입니다. 네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동위원소 찾아라. A, B가 동위원소입니다. 그죠? 이온을 찾아라. C가 이온입니다. A, B, C, D 중에서 다른 종류는 누구냐? D가 다른 종류죠? D가 D 혼자만 네온이니까 다른 종류가 되겠죠. 이렇게 중성자수, 양성자수, 전자수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른 건 어려운 거 없고. 73쪽에 6번 좀 볼까요? 빨리 읽어. 73쪽 6번 문제. 많이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낼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풀어보자. 빠르게 풀어봅니다. 온도를 더 낮춰줄게. 뻥이야. 정답은 쌤에게 손가락으로 살짝 보여주면 돼요. 6번이야. 땡! 정답. 다시 들어와. 예, 정답. 정답. 했구나. 네, 그렇게 안 갔어?
항상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오케이, 정답. 오케이, 정답. 다시 볼게. 봐봐. 여기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 이거 음극선 실험이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입자 A는 정체가 뭐냐? 바로 전자죠? 아, A는 전자구나 라는 거고요. 나에서 발견한 입자 B는 뭐야? 이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는 바로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이걸 통해서 양성자를 밝혀낸 게 아니야. 원자 핵의 존재를 밝혀낸 겁니다. 우리 앞에 다시 읽어보면 양성자 밝혀낸 거는 이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이에요. 기억, 원자에서 A와 B의 개수는 같다. A와 B의 개수는 같다. 원자 핵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 같은 거야? 아니죠. 실제로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이거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합쳐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 핵의 개수가, 원자 핵이 막 2개, 3개 될 수 있어? 원자 핵은 항상 하나예요. 원자 핵은 항상 하나입니다. 개수가 똑같다는 말, 틀린 말. A는, 즉 전자는 나의 실험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알파 입자를 꽉 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죠? 가뜩이나 마이너스인 전자는 플러스가 다가올 때 땡겨주죠? 튕겨낼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이 맞는 말이죠. B는, 즉 원자 핵은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가운데 아주 조금, 이 가운데 일부 공간만 딱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을 차지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건 입자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나올 만한 문제. 그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잘못 개념이 잡혀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연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요. 8번. 빨리 풀어봅니다. 8번. 답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또 답을 얘기해 주세요. 8번. 한 문제가 쉽지 않죠. 정답. 정답. 아이러니 한번. 네. 아이러니 한거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라는 거. 그치? 이제 우리 한번 풀었던 거 하나. 보셨어?
나왔어? 다른 거 푸는 거 지금? 점찍는 연습 중이야? 열심히 해야 돼, 점찍는 연습. 같이 해보자. 자, 뭐야, 아직 못 풀었어? 계산 중이야?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해볼게. 자, 먼저 원자 구성하는 입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뭐 하나겠네요. 그죠? 자,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전자네요, 이 전자. 얘는 전하량이 0이야. 이거 중성자네요. 보나마나. 얘는 보나마나 양성자 아닐까? 왜? 봐봐. 전하량이 플러스 1.6인데 얘는 마이너스 1.6이죠. 전하량이 똑같죠? 양이 똑같잖아. 양성자야, 그냥.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중성되는 건. 이게 양성자입니다. 이것만 딱 보고도 누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전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8승 보여요? 딴 거는 마이너스 24승인데? 뭔 뜻이야? 굉장히 질량이 작다는 걸 뜻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질량이 굉장히 작구나. 전자 맞네. 확신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가와 나는 원자 핵을 구성한 입자. 맞죠? 이거는 양성자, 중성자니까 원자 핵 구성한 입자 맞죠? 원자에서 가와 다의 수는 같다. 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죠? 당연히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니까 맞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디귿의 문제네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있다만큼 이래요. 그러면 봐봐. 이게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전하량이 이만큼이지. 잘 봐. 플러스 1이 이만큼인데 쟤는 플러스 몇인지만 알면 되겠죠. 이 자식 플러스 몇이지? 이거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을 수가 없나? 이게 산소라면 이게 8이잖아. 그럼 플러스 8이겠죠. 플러스 8개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만약에 양성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 8개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그치? 곱하기 8 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녀석을 찾으면 됩니다. 거꾸로 이 녀석이 플러스 8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본이 되는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만약에 8이면은 얘가 원자번호 8번인 거잖아요. 거꾸로 얘를 알아내려면 봐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네모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10 아닙니까? 10. 19승이 18승으로 보이는 거 보여요? 1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양성자 10개네. 그치? 10개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모만 남기고 넘겨. 네모는 이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아니야? 이거 약분되고 약분하면 얼마 나와? 10 남네요. 그래서 이게 뭐야 됩니까? 네모를 구하는 수학적 방법. 이게 수학적 방법인가요? 그래요. 그 강한 끄덕이 그래요. 수학이죠. 그죠? 그래, 수학이라 합시다. 산수는 아니니까 그죠? 수학이라 합시다. 그렇게 해서 네모를 구해서 네모값이 10이라는 거 알아내서 이 녀석은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얼마다? 1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 원자 핵의 전하량이 10이라는 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원자 번호가 10번이네요. 누구야? 네온이네. 네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온이. 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양성자 10개 있겠죠? 그럼 중성자도 몇 개 있겠어? 10개쯤 있겠네요. 그죠? 10번까지는 이게 1대1로 통한다 그랬죠? 10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가 10개이다. 질량수는 20이다. 질량수가 20이라면 중성자는 10개이다. 당연히 맞죠? 양성자 10개니까 맞는 답은 5번. 이건 되게 쉬운 계산입니다. 그죠? 진짜 산수였다면, 진짜 여기 산수, 8번이었다면 어떻게 돼? 산수였다면. 8, 1은 8, 8, 6이 48. 1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나오겠지. 맞아요? 맞죠? 이렇게 나오죠. 1.6에 8 곱하면 12.8이잖아.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치사하게, 이걸 앞으로 하나 땡기면, 여기다가 10을 곱하는 거지. 뒤에선 10을 나눠줘야 돼. 그럼 하나를 빼니까 얼마 나와? 20승 나오죠. 하나 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 거야.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라고 써도 답이 맞습니다. 앞에서 하나를 곱했으니까 뒤에서 하나를 더 나눠주는 거. 빼주는 거지. 답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찾아줄 수 있어요. 산소라면 저딴 모습으로 답지에 나와 있습니다. 18승 아니에요? 그렇죠? 18승이야? 네, 산수를 잘해요. 수학을 못합니다. 쏘리 18승이래요. 18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니까 저렇게 되는 게 맞겠지? 하나를 10을 곱했으니까 그런가요? 12.8. 여기서 나눈 거죠? 12.8을 1.28로 만든 거지? 여기서 10을 나눴으니까 10을 곱하는 게 맞네요. 쏘리. 어떻게 그래? 산수라 그래서. 아니, 농담이야. 지금 산수를 못해요. 산수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넘겨서. 쉬운 것부터 11번. 쉬운 것부터 1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11번. 정답. 맞아. 여기서 안 나오네. 정답. 자, 마무리 좀 해볼게. 11번. 자, 원자 X, Y, Z가 있는데, 자, 원자라고 써있으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겠죠. 원자니까. 여기 전자 하나, 전자 두 개. 이 자식 헬륨이네요. 이 자식 수소네요. 여기도 수소네요. 그죠? 중성자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중수소네요. 원자번호 1번인데, 중수소를 말하는 거고, 얘는 원자번호 1번인데, 삼중수소를 말하는 거죠? 삼중수소 말하는 겁니다. 헬륨이야. 근데 여기, 이상하다. 헬륨이야. 전자 두 개니까 헬륨이야. 그러니까, 요 빨간 게 플러스겠지? 두 개 있으니까. 양성자가 빨간 거다. 기억 맞는 말이 되겠죠? 그 중성자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제 원자번호 2번인데, 질량수 얼마야? 3짜리 이상한 헬륨이네요. 그죠? 3짜리 이상한 헬륨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헬륨 같아요. 이런 헬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X와 Y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 동위원소인 거 보이죠?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질량수의 비를 구하래요. x 대 z. x 구했죠? 2고요. z는 3이죠. 2대 3이죠? 2대 3이죠. 2대 3. 2대 3이지 3대 5가 아니죠. 질량수는 이거 두 개예요. 3개 이거잖아. 2대 3이잖아. 어디 봐서 3대 5죠? 질량수의 정의 알아야 돼. 질량수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입니다. 질량수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조금 분석하는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 아니야. 샘플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표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아니네. 정답. 정답. 아닌데. 다시 연거지. 아닌데. 다시 연거지. 자꾸 틀려보고 오류를 범해보고 자꾸 부딪혀보고 잘못 생각해보고 하는 게 지금 맞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틀려봐야 실전에서 안 틀리니까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같이 해봅시다. 12번. 먼저 원자 XY Z니까 이거 무조건 다 중성이어야 됩니다. 문제 볼 때 이게 원자 또는 이온일 수 있을까 했을 때 문제에서 원자라고 명시하고 있잖아. 괜찮아? 원자라고 명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중성이어야 하니까 양쪽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뭐가 똑같아야 돼? 여기 1, 1, 1, 1, 2, 2 똑같은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전자면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겠네. 그치? 양성자겠네요. 이렇게 근데 1하고 1, 1하고 2, 2하고 1 이렇게 달라지는 건 뭐겠어? 이건 중성자겠죠? 이거 딱 보고서 아, 이 자식이 중성자구나. 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니까 양성자 또는 중성자 또는 전자일 테니까. 그치? 얘가 중성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만약에 이게 양성자라고 가정해보고요. 얘를 전자라고 가정해볼게요. 가정해본다면은 Y와 Z의 질량수 똑같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질량수 이렇게 더하면 되죠. 질량수 3이네요. 얘도 3이네요. 그죠? 질량수 똑같다는 말 맞는 말이죠. 기억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X와 Y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X하고 Y 볼까요? X, Y 보니까 둘이 양성자 수가 똑같네. 그지? 하지만 중성자 수는 다르죠? 뭐야? 동위원소 관계네요. 화학적 성질 똑같은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A하고 C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전자잖아. 전자가 무슨 원자의 구성이에요? 전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거는 틀린 말이 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을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4번이 나오죠? 기억이 맞잖아. 아니야, 4번 아니고요. 3번이 맞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분석인데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줄 텐데 좀 쉬운 거 먼저 하나 봅시다. 14번 먼저 해볼게요. 14번. 이제는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들어가세요. 원자 또는 이온. 요거만 하고 잠깐 시작. 힘내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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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주나? 정답. 정답. 전부 정답인 것 같네. 오. 찍은 사람 없죠? 이거 안 풀어도 되겠죠? 자세했네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 없죠? 그죠?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저 시계로 한 6분 정도? 한 10분 쉽시다.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시작할게요. 자, 시작할게요.